서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발표가 안 됐던 지역인데요. 서울 서초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죠. 홍익표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동욱 후보. TV조선 앵커 출신입니다. 네. 아, 얼굴이 없네요. 네. 자, 이걸 보면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초구 구민 501명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37, 신동욱 후보가 50. 많이 앞서네요. 네. 네. 서초니까요. 네, 서초니까요. 사실은 37%도 낮지 않은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득표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네. 선거 결과에서는 이 여론조사에서는 모rum무응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 결과에서는 투표 결과는 모rum무응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또 득표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뭐 40% 득표율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가능한 상황이긴 할 텐데 그러면 뭐 이제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는 50%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이제 상당히 사실은 여기는 보수 정당이 뭐 월등한 우위인 것이고 만약에 서초가 어떤 접전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네. 뭐 보수 정당이 사실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서초는 뭐 지역 특성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지역구가 생긴 이래로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가 그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덕룡 DR이라고 불르던 김덕룡이 5선했던 데예요. 여기가.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최근에 박성준 의원이 2번을 했고, 네. 그래서 21대 그러니까 2020년에 총선이 민주당이 압승할 때였잖아요. 그때 박성중 53.6, 박경미 45. 아. 그래서 이게 격차가 거의 한 8% 포인트가 나게 이제 이겼을 때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선전하는 거다 홍익표 원내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신동욱 앵커가 뭐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예, 저기가. 어쨌든 예, 잘생겼잖아. 네. 그리고 어쨌든 저쪽에 TV조선 많이 보시니까 그쪽 많이 봐. 익숙한 분들이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조국혁신당 좀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지금 보면 비례정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2배 앞서는 조사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비례정당 추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그 그림 볼 수 있나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19일에서 20일 1,001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016년하고 네.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뭐 수치는 달라도 2016년에 민주당이 1당이 됐잖아요. 예, 123석으로 그리고 예. 이제 2당이 이제 그 새누리당이 됐는데 그때 정당 투표를 보면은 비례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1등을 했고요. 33%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26%로 2등을 했고요. 민주당이 25%로 3등을 했어요. 순서가 정당 비례정당은 순서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3등이었어요. 민주당. 지금 거의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예, 지금 여기에서는 갤럽에서는 이제 13대 12로 민주당이 앞서는 건데 상당수의 여론조사들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더 앞선 게 많아요. 그래서 네. 까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비례는 순서가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3등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3등으로 밀릴 가능성이 지금 이제 추이가 그렇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어요. 29.1%로.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28.1%.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1.6%. 그러니까 다 20%대이긴 한데 1%포인트 차로 조국혁신당하고 국민의 미래가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이 두 개 합쳐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지금 뭐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뭐 대약진 네. 것이니까요. 예. 사실은 이제 이 짧은 시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과거에는 국민의당 돌풍할 때는 어쨌든 그 흐름이 좀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네. 뭐 물론 이제 막판에 이제 흐름들이 더 세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존재 자체가 이제 같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대중의 어떤 이제 정치적 현상에 대한 반응 시기가 굉장히 사실은 짧아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평가하고 하는 것들 시간 걸리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호응도가 나타나는 경우 많지 않은데 네. 지금 미디어 발달되고 하면서 상당히 반응도 빨라졌다는 얘기고 이것이 어쨌든 일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축되어 있던 정권 심판 기류를 또는 정권 견제 기류를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출연이 정권 심판 기류 사실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원래 이제 사실 선거에서는 국정 안정이냐 여당으로서 또는 이제 정권 심판 또는 견제냐 야당으로서 이 두 개의 프레임이 맞부딪히는 것인데 네.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지금은 정권 심판을 누가 더 잘하냐 수 있느냐라고 하는 프레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더불어민주연합과 심판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연합이냐, 조국혁신당 혁신당이냐, 가운데 또는 누가 더 잘할 개혁신당이냐. 거냐 이 경쟁이 네, 붙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근데 이제 아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강한 이제 부정평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스트렝스가 이제 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강하다는 것은 선명한 메시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하는 메시지들 어떤 부분은 상당히 사실 과격하다라고 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지난 열린민주당처럼 이렇게 네. 이제 다시 푹 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다른 측면은 어쨌든 그때와 다르게 구심이 있는 거예요. 인물에 대한 구심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대권주자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의미 있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례 투표를 어디 할 것인지 묻는 조사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일반 정당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뭐 7%, 8%, 9% 나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그 정당 지지도는 배타적 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여기. 그러니까 예. 비례 투표는 배타적 성격이 다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종속적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지역은 저기, 비례는 예. 여기를 한다는 것이니까. 예. 근데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라고 하는 문항에서는 배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7%, 8% 나온다는 거는 그런 배타적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니까 독자적 네, 지지층이 네. 예.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15% 갔다가 5% 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30% 됐다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5% 가는 건 떨어지지 않을 아니니까. 거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 기류가 일정 부분 간다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종의 이제 몰빵론, 뭐 네. 이재명 대표가 요새 어디 가면 빵을 자꾸 사셔. 빵 드셔. 네, 얘기는 안 하고 빵을 자꾸 먹고 이거 빵을 참 사.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그 몰빵론이 먹힐 거냐? 이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너희들 쫄았지 고마 뭐 치아라마 이런 부산에 가서 한 이른바 이제 조국의 영남 전략이 민주당의 지역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아군은 아니지만 우군으로서 민주당 선거를 상당히 돕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그거 앞서서 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네. 30대가 아. 조국혁신당에 예전에는 네. 4050만 맞아요. 집중됐고 2030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20대와 30대가 분리됐어요. 이게 여론조사 꽃이 22일에서 23일을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을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네. ARS 조사에서는 28.7 나왔고요. 비례. 예, 그리고 전화면접에서도 24.1이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20대는 전화면접에서 2.0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 AR에서 16.8이지만은 2.0이니까 20대는 여전히 조금 저 거부 정서가 있는데 30대는 네. 전화면접에서도 24.7, ARS에서도 25.5 차이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넘어왔다. 그러니까, 30대가. 그러니까 블록화됐다라고 이제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성향을 보면은 상당수가 중도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예, 성향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30대는 약간 스윙부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이거를 위해서 민주당이 좀 이득을 볼 가능성 있는 거고 몰빵론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 1당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쪽이 지금 1당 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인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진짜 위기감을 느끼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빵 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야 낙승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으로 이제 가는 그 흐름이 끊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위기가 민주당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조국 혁신당의 성적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쌀떡 인심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 쌀떡 인심. 있으면 이제 퍼주는 거죠. 있으면. 네. 없으면 이제 우리 식구를 우리 거 지켜야 챙겨야 돼. 되는 예. 것이고. 그럼 예전에 이제 정의당이나 민노당도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했을 때는 이제 분산되는 게 많고 위기다 하면 분산되는 게 적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되게 나타납니다. 그 조국 대표가 어제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하고 합당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대권 도전 생각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는 정당을 만든 이유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치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것 좀 꼭 여쭤볼게요. 일단은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하나 나왔다고요? 네. 예. 심상정 후보는 좀 많이 힘드네요. 잠깐만요. 여기 예, 요거 대선 후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당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통해서 지금 녹색정의당인데 녹색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의당은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3%가 안 잡혀요. 비례정당이. 네. 그건 한석도 비례에서 못 가져간다는 얘기고 지역구에서도 이번에 고전을 하는데 네. 최근에 경인일보 의뢰로 KSOI가 ARS 조사한 거거든요. 네. 23일, 24일. 김성회 48.3 그리고 심상정 12.4 그리고 국민의힘 한창섭은 29.4 그래서 심상정과 김성회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48.3 대 12.4. 네, 굉장히. 네, 여론조사 꼬치 조사한 것도 3월 20일, 21일 무선 전화 면접인데 김성회 41.3, 심상정 13.9. 그래서 좀 많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용인에서 그래도 이제 두 자릿수 20%대를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화성에서 그렇게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심상정 후보는 전직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그 FM 코리아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를 그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을 지지하겠다는 지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 김준일 평론가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세계일보 기사 제목이에요. 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소나무당 파격 공약, 네티즌들 배꼽 잡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나무당 공약이 뭐냐면 1호 공약 이게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1호 공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아이고야. 윤석열 국회에서 공적으로 범죄 입증 후 탄핵이 아닌 하야시켜서 정권 끝장. 윤석열 사형 부역자 모두 재판에 넘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나무당의 공약이에요? 뭐 이거를 아마 저기가 변희재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그러니까 뭐 가발을 벗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굉장히 약간의 센 공약들과 허경영식 공약이 좀 섞여 있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밈처럼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3%를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개혁신당 바람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거기 특히 뭐 FM 코리아 이런 데서 눈길을 좀 둘 곳을 여기서 찾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 FM 코리아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 그 사이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동해서 소나무당으로 갔다.